저번 시간에 이어서 팽창 1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dw는 마이너스 f의 절대값 dz라고 설명을 했었죠. 1의 미소 변화량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의 절대값을 그만큼의 힘을 줘서 dz만큼 밀어냈을 때 걔가 외부에 그 일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식을 해석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가 있는데 외부의 압력이 없다면 F가 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F는 외부의 압력 곱하기 면적이었죠. 근데 이 압력이 0이 되기 때문에 F도 0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1도 0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유팽창이라는 경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외부 압력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외부 압력이 뭐 대기압으로 일정하다, 뭐 이렇게 콘스탄트하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보통 압력은 부피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부피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적분식은 W는 마이너스 하고 PA를 이제 V1부터 V2까지 dV 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 식에서 PA 외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dV와는 상관이 없는 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에서 PA를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빼냈고, 이 식을 그대로 적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와서 W는 마이너스 PA의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V의 변화량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식을 PV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어. 저번에 등운선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PA가 일정한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PA로 일정한 경우일 때, 이때 1이 만약에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했다 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이때의 1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W는 PA 곱하기 델타 V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면적이 1의 절대값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는 저번에 말했듯이 걔가 일을 해주느냐 받느냐의 차이고, 1의 양은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그저 누가 해주느냐의 차이이고, 뒤에 있는 이 양의 1의 양 하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면적이 W가 될 겁니다. 왜냐면 W가 P 곱하기 V2-V1이기 때문에 이 식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어서 좀 더 어려운 가역 팽창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가역 반응이라는 건 고등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변수를 미소하게 변화시켜서 역반응의 변화가 가능한 반응, 뭐 가역 반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온도 관련된 게 있죠. 만약에 두 온도가 같은 A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둘 다 80도씨예요. 근데 우리가 A의 온도를 뭐 80.5도씨 뭐 이렇게 살짝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B로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평형을 또 이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B의 온도를 살짝 내려주면 A에서 에너지가 B로 전달돼서 둘이의 평형을 맞추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때, 미소한 변화가 있었을 때 역반향을 통해서 다시 또 평형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피스톤을 생각해 봅시다. 안에 가스가 있고요. 이 외부에서 밀어내는 힘 PA, 외부 압력이죠. 하고 안에서 밖으로, 걔가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 P가 있을 겁니다. 이 P와 PA가 아주 거의 똑같이 상태가 있다면 P를 살짝 올려줘도 피스톤이 아주 살짝 밀어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P를 살짝 줄여주면 피스톤이 또 뒤로 살짝 밀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거의 같은 값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약간씩 움직여서 정반응과 역반향이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는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가역적으로 아주 조금 미소 변화량만큼 팽창을 한다 라는 걸 가역 팽창이라 하고,
이 피스톤이 늘어나는 순간 매 순간순간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은 같아야 될 겁니다. 역반응과 정반응이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게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배웠던 식을 dW는 -PADV라는 식을 PA 대신에 P를 넣어서 식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팽창이란 건 사실 실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굉장히 따지기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이 매 순간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이러한 아주 미소한 변화량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역 팽창에서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같다 라고 두어서 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기체의 등온 가역 팽창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 게 완전기체, 등온, 가역이 있습니다. 완전기체라는 거 퍼펙트 가스니까 PV는 nRT를 따를 것이고 등온이니까 T는 컨스턴트 할 거고 가역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 PA는 P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PA는 P와 똑같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역이기 때문에 위에서 배웠었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기체에 대해 가르기 때문에 이 P를 다른 식으로 V분의 nRT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W는 적분을 식을 마이너스 V1부터 V2까지 하는 이 적분을 안에 PA가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근데 PA를 P로 바꿀 수도 있고 P는 VNRT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이 식에서 T는 컨스턴트, 등온이기 때문에 V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V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상수 취급하면서 밖으로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 W는 뒤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기체, 퍼펙트 가스의 등온, 가역 팽창은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데 PV 그래프를 우리를 보통 그렸을 때 등온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PV는 nRT 해서 등온 컨스턴트 템퍼러처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상태, 여기가 두 번째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이 P1, V1인 첫 번째 상태에서 P2, V2인 두 번째 상태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팽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피가 늘어났죠. 팽창 과정. 위에서 배웠던 식은 이러한 식이 될 텐데 이러한 식은 아까 컨스턴트 프레셔 상태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우리는 W라고 배웠습니다. 1이라고. 그런데 이 가역 등온 팽창은 아주 미소한 변화량만큼 조금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조금 이동한 이 그래프를 적분 한 거기 때문에 V1에서 V2까지 밑에 있는 넓이 전체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등온 팽창의 W는 밑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에 나타나는 파란색 부분이고 비가역 팽창은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나서 뒤로 돌아올 수 없는 역반응이 쉽지 않은 그러한 반응이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했듯이 변수를 미소하게 변화시켜 역반응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조금 여기에 압력 1과 여기에 압력 2가 거의 차이가 없게 아주 잘게 쪼개서 역반응이 가능하게 한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밑에가 1이 되는 거고 비가역 팽창은 한 번에 P1에서 P2까지 한 번에 가버렸기 때문에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은 반응으로 밑에 있는 P2의 압력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왜 P2를 기준으로 우리가 했느냐 하면 저번 시간에 P1은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피스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외부 압력 PA로 누르고 있고 밑에서 가스가 P 압력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P가 팽창 일을 할 때는 외부에서 주는 PA만큼의 압력을 DZ만큼 밀어내서 이만큼이 팽창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밀어내야 될 일은 PA 압력을 기준으로 이 PA 압력이 외부에서 주는 힘에 반해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종 상태인 초기 상태가, 가스의 초기 상태가 P1이라고 했으면 외부에서 주는 최종 상태가 P2가 되겠죠. PA가. 그래서 PA와 안에 있는 P가 평형이 이루는 상태까지 밀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상태인 P2, 즉 PA를 가지고 이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닌 이 밑에 있는 면적, 이 부분이 W, 1이 되는 겁니다. 이 가역과 비가역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화공연력학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